병탄 이후 충주 일본인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탄이 되던 1910년도에는 55에 178명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1912년도에 117호에 353명으로 증가하죠.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16년도에는 323호에 1054명, 1000명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9년도에 348호에 1203명, 그 다음에 1937년도에 369호에 1436명으로 최고치를 찍지만 이후로 좀 정체 상태를 보이게 되죠. 보통 이제 이보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충주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국 개정과 역사도시 파괴를 보도록 이렇게 시국 개정이라는 용어가 조금 있는데요. 보통 이제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지 개수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시가지를 개량하는 겁니다. 이제 시그 개정의 근거와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근거는 이제 1912년도에 조선총독부 훈령 제9호에 의해서 시구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지방에 있어 추요한 시가지 시구 개정 또는 확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 계획 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미리 인가를 받을 것. 다만 일부의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간단한 그런 조문에 의해서 전국의 도시의 시구 개정이 이루어졌고 많은 읍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파괴되었고 도시가 역사도시가 파괴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구 개정의 필요성을 보면은 일본인들의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주해 오는 일본인들의 환경 개선과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시구 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 식민 통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인 중심의 일본인 중심의 통치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구 개정을 시행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이주를 원조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일본인들이 이주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부분적인 도로 정비와 건축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13년 9월부터 1910년 9월까지 전면적인 도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읍성의 동서남북 성문과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철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읍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 공간을 해체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읍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읍성 내부에도 사람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문 밖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사실은 이 읍성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거죠. 자신들이 확장을 못한다 이겁니다. 좀 더 많은 땅을 찾고 싶은데 땅을 갖고 갈 수 없다든가 자신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읍성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읍성을 철거하게 되는 겁니다. 읍성 철거와 함께 도시의 역사 문화가 단절 왜곡되게 되죠. 실제로 이제 읍성을 철거하고 일본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관공서, 학교, 주거, 상가를 만들면서 그 속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 문화 같은 것이 전부 다 망각된다든가 소실된다든가 단절 왜곡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성이 있던 자리에는 일본인들이 이제 도로를 개선하게 되죠. 지금 이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제1로타리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죠.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이런 로타리 이런 길 가운데 길에 읍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벽이 있었던 거죠. 이걸 철거하고 걷다가 도로를 냈다라고 일본인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철거한 자리에 직선형 도로를 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만 해도 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도로였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조만한 길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이제 성벽을 철거하는 자리에 직선형 도로를 만들고 가로 체계를 형성해 버리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조선시대 그 성벽 안에 있었던 관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식민 통치 기관으로 사용하죠. 일본인들이 이제 통치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두 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는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관할 건축물들을 그대로 시민 통치 기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하나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일본식 건물들을 축조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철거가 되게 되죠. 대부분 다 철거가 되게 되고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청령원, 재근당, 상구수청각 등의 이런 건물만 남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청령원이라든가 재금당도 원 모습대로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요. 일본인들이 개조 변형을 해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춰서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령원이 이제 군청 건물로 쓰이게 되고요. 재금당은 군수, 보통 군수는 조선인들이 다 임명됐죠. 충주 군수는. 그래서 이제 군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숙소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고수청각은 이제 관사, 그러니까 군수의 관사 음식을 만드는 주방으로 쓰이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건물들은 전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구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원 모습을 거의 다 잃어버렸고 지금도 기억도 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풍의 도시 공간으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일본인을 위한 식민지 도시 공간으로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고 변형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본인들은 읍성을 철거하고 직선형 도로를 낸 다음에 걷다가 이제 각종 상가, 주택, 관공서, 학교 등을 만들면서 자랑 홍보했죠. 그래서 도시 미관, 경관이 뛰어나지고 이 시가지 미화가 이루어졌다고 홍보하고 선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본인 일제 식민지 도시 공간에 일본인들이 이제 천장절, 즉 천황의 생일이죠. 그 다음에 추제, 뭐 이런 일본인들을 위한 행사들이 열리면서 이제 완전히 일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시구 개정도죠. 이제 읍성을 철거하고 일본인들이 직선형 도로를 냈던 겁니다. 이 직선형 도로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그림에서는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도로명이 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본정, 영정, 본정, 금정, 천기정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인 지명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그 새로운 도시 공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성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수하고 시설 공사를 하는 등 대규모 시구 개정 사업에 많은 재원과 인력이 동원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랑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도관 등 시구 개정의 구조물에 이제 9,790원 그 당시에 이런 비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속한 토지, 가옥은 무상으로 제공되었었고 도로 개수에 사용되는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의에 의한 기부라는 명목의 수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토지 기부를 거부한다든가 순응하지 않으면 이제 폭력이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토지 수용령을 내세워서 강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구 개정은 이제 부역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인원 62,804명이 강제 부역에 동원되었다라고 1916년에 쓰여진 충주 발전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주 일본인들이 이제 시구 개정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읍성을 철거하고 이렇게 도로를 개수하는 대규모 통업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의 포감이나 등살을 피해서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낙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일본인들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재편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도시 공간이 일본인들이 읍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직선형 도로를 만들고 일본인들이 필요하는 관공서라든가 주거 상업시설을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식민지 도시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도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죠. 기존에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과 일본인들이 새로 살게 되는 이런 공간으로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앞에 쓰여 있듯이 새로운 형성된 시가지를 따라서 일본인들이 상가와 주택이 밀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도로에는 이제 각종 관공서, 학교, 국민기관, 회사,
신문사, 그다음에 이제 종교시설 등 일본인들에 의한 각종 도시시설이 이제 밀집하게 되고 이것을 원했던 거죠, 일본인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읍성을 철거해달라고 각종 민원을 내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마치 이래서 조선총독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시국 개정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상가가 발달하고 식민도시가 형성되고 도시행정이 가능하게 되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일본인들이 거주 공간과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분리가 되게 되죠. 지금의 성내동이 이제 보통 이제 읍성이 있었던 제1로타리, 제2로타리를 거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알림동 쪽으로 가다가 문화회관 뒤편에서 문화회관 앞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다시 문화회관 앞에서 제1로타리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읍성인데 보통 이 지역이 이제 내지는 본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런 공간과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도시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인들이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 조선인들은 외곽으로 다 밀려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인과 조선인 거주지 또는 학교, 상해이 공간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이제 본정이라든가 금정, 지금의 성서동이라든가 충인충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동, 이 지역이 이제 보통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대규모로 거주했던 지역이고요. 그 외곽의 변두리가 우리 조선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 거주와 조선인 거주지가 구별되고요. 상행이도 이제 우리 조선인들은 5일장을 계속 이용하게 되죠. 지금 시장통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상태에서 시장통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라면 일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상설 점포 매일매일 영을 여는 상설 점포를 성내동에 설치하고 일본인들은 이제 거기서 보통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 공간도 구별되고 상행위도 구별되게 되죠. 또 학교도 우리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공립보통학교, 지금의 교연초등학교가 되죠. 처음에 이제 교연초등학교는 지금의 이제 KT 자리에 있었죠. KT 그 아래편에 있었는데 1932년대 지금의 이게 교연동으로 이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하고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 구별되죠. 일본인 학교는 처음엔 남문 밖에 있다가 이제 1915년에 지금의 예성공원 자리로 이전을 해죠. 거기가 일본인 학교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주거지가 일본인들이 사는 곳과 조선인이 사는 곳이 구별이 되고 또 상행위도 구별이 되고 학교도 구별되기 때문에 한 공간에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중 도시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일본인 거주 지역,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통 본정, 금정, 대수정, 그다음에 영정 이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인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본정, 지금의 성내동이죠. 금정, 성서동, 그다음에 영정, 성남동, 대수정, 충인충이동 지역이 되는데 보통 대략 이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또 일제강점 후기로 갈수록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를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홍거 지역이 된다고 그 외곽은 뭐요? 우리 조선인들만 사는 거주 지역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내동, 지금의 성내동의 남문과 북문 그 거리 중심길이죠.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식산은행이 있는 그 앞길은 전부 다 일본인 상인들만 들어가 있었고 조선인 상인들은 천영아라는 사람의 상점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본거지가 됐던 것이 성내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 형성된 시가지를 따라서 일본인들이 상가와 주택이 밀집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식민지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새로운 도로에는 이제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회사, 신문사, 종교시설 등 일본인들에 의한 각종 도시시설이 밀집하고 상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중 도시 공간은 지배와 피지배, 도시와 농촌, 중심과 외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지배 공간이라고 하면 일본인이 거주했던 성내동이라든가 성서동이라든가 성남동이라든가 대수정, 즉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 같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피지배 공간이라는 그 외곽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식민지 도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배 공간이죠. 그래서 보통은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은 그 외곽을 보시면 됩니다. 중심 또한 이렇게 이제 본정, 영정, 금정이고 외곽 이렇게.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 도시와 농촌, 중심과 외부 이렇게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확연히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뭐 어느 지역도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배 공간 또는 도시 지역 중심지에는 전기라든가 의료라든가 하수도, 철도, 학교, 도로개수 등 이렇게 편리시설, 복지시설이 집중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외곽에는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뭐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구 개정으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도시 충주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성이 전부 다 부정되게 되죠. 그다음에 식민지배의 효율이라든가 식민자본의 침투라든가 일본인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선인들에게는 고통과 아픔만 안겨준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구 개정으로 전통도시 공간이 왜곡, 단절, 변형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읍성의 모습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생활 문화가 있었고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도시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 단절, 변형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구 개정으로 지배와 차별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 공간이 형성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딛고 이렇게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죠. 사실은 이제 시구 개정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식민 지배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구 개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일본인 상과 주거 지역이 형성되고 일본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도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지를 확고히 하는 수단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시구 개정이었던 겁니다. 충주 중심지의 중요한 토지 대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침탈이라든가 이렇게 토지 침탈이라든가 경제 착취에 의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번영과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설계되고 시행됨으로써 일본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사실은 일본인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시민 지배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13년 시구 개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들은 이제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폭이 넓어지거나 확장되는 등 하였지만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제는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읍성을 중심으로 한 정통 도시 공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죠. 그 다음에 12개의 가로를 설정하고 일본식 지명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본정, 금정, 금평정, 중지정, 천기정, 지상정, 진야정, 천정, 대수정, 산해정, 일출정, 오초정 이렇게 이제 12개 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 12개 정은 사실은 충주읍으로 표시가 되죠. 원래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충주읍 내부에 12개 정으로 이렇게 존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 지명과 일본식 지명을 보게 되면요. 일본식 지명인 것이 중심지죠. 중심지고 한국식 지명이 외곽 지역으로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지형이 이제 앞에서 보시듯이 본정, 금정 이렇게 일본식 지명이 되어 있었고요. 한국식 지명은 뭐예요? 교연리, 용산리, 호암리, 달천리. 지금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교연동, 용산동, 호암동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한국식 지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1929년 12월에 일제는 이제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으로 12개 정을 4개 정으로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정은 그 도로를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라면은 구역주의죠. 이건 이제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은 구역에 따라서 4개 정으로 통합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네 해방 후에 본정은 성내동으로, 금정은 성서동으로, 영정은 성남동으로, 대수정은 충의동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본정은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인 식민 통치의 거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의 중심지였다라면 일제시대 일본이 뺏어서 식민 통치의 거점으로 이용됐었고,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생활 중심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정 주변에 이제 금정, 영정, 대수정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했고, 상가와 주거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가도입니다. 그래서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으로 일본인들이 나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듯이 본정, 영정, 금정, 대수정이 표시되어 있고 각 강공소를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식민지 도시의